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익물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용익물건 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두 문제는 전세건과 지상건을 위주로 물을 겁니다. 만약에 지역건이 출제가 된다면 지역건은 조문 문제 정도로 그칠 겁니다. 그럼 진행을 합니다. 지상건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지상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 또 반복해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상건이라면 현행법상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어떤 목적으로 빌려서 사용합니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거나 공작물을 지어서 소유하거나 수목을 심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용익물건을 지상건이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상건 자체도 하나의 독립물건이고, 그 다음에 토지에 건축된 지상물인 건물 등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다, 그죠? 그래서 양자는 독립됐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에 지상물이 현존할 필요가 없고, 지상권 존속 중에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 양자 별개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매매 등으로 양도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지상권과 지상물을 같이 양도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지만 양자가 별개 독립한 물건이므로 지상권만을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만을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법정 지상권도 동일합니다. 법정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과 성립 요건만 다를 뿐이죠. 성립되면 그 내용은 일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이미 성립했다면 법정 지상권도 지상권만을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도 있다. 자, 1번 지문은 기본 지문 틀렸다, 그죠? 바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지상권은 용익물건 누구에게나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등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지상권자는 누구에게나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 3번 한매 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일단 한매 특약이 등기될 당시에 토지 위에는 건물이 없었죠. 그 위에 소유자가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한매권이 행사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죠. 즉 토지에 한매권이 등기가 될 때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이때는 토지에 한매 등기가 될 당시에 토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에는 한매권 행사가 되어서 소유권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일반 지상권은 지료 지급이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 법정 지상권은 토지 사용 대가인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지료 액수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체하면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 다음 5번 실무상으로 이와 같은 목적의 지상권을 담보 지상권이 한다고 하죠.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민법상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그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용익물건이 지상권입니다. 물권법정주의가 채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이 되는데 이와 같은 지상권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명백히 법정
법정 물권주의에 반한대해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대해서 이론적으로 부정한 학자들이 견해가 유력하지만 실무상으로 판례가 인정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의 지상권을 즉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 즉 은행에서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가 되면은 저당권의 실행이 곤란하거나 저당 토지의 담보 가치가 감소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그 토지에 건물 등이 지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뭐요? 저당권자 명의로 지상권까지 설정을 했다. 그때는 주된 권리가 저당권이고 종된 권리가 지상권이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변제해서 저당권이 소멸되면 지상권도 목적 달성으로 당연히 소멸한다. 자, 이와 같은 정도는 기억을 할게요. 정답은 당연히 1번이고 2번으로 갑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문제를 할 때 설명드렸다 그죠? 지상권도 독립한 물건이고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도 뭐요? 지상물도 독립한 물건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그죠? 반대도 가능하고 동시에 같이 매매할 수도 있다 그죠? 같이 매매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다음 2번입니다. 일반 지상권은 치료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그죠? 다만 당사자 간에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사이에 치료 약정이 있었다 그죠? 치료 약정이 있었다면 지상권자는 당연히 지상권 설정자에게 약정된 치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치료 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등기치 않으면 뭐요? 등기치 않으면 치료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치료 약정의 등기는 뭐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죠. 즉 당사자 간에는 치료 약정만 있었다면 그 약정상이란 뭐요? 등기가 없더라도 당사자는 약정된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죠? 그래서 2번 얼핏하면 된다 그죠? 당사자 간의 치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뭐요? 그 치료 약정을 등기치 않더라도 뭐요? 당사자는 약정된 치료를 지급해야겠죠. 따라서 토지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 대해서 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죠. 다만 그 약정이 있었더라도 뭐요? 등기가 된 바 없다면은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치료 약정에 등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다. 그럼 지상권의 양수인 병은 유상의 지상권을 취득합니까? 치료가 없는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수업 시간 했는데 그죠? 후자죠 그죠? 이와 같은 치료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당사자 간에는 당연히 등기할 필요 없죠. 등기는 뭐예요? 제3자에게 공시할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그죠? 따라서 당사자 간에는 치료 약정이 있었다면은 이를 등기치 않더라도 뭐예요? 약정된 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그 치료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한 바 없다면 치료 약정이 있었더라도 양수인은 뭐예요? 등기 안 됐기 때문에 치료가 없는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게 됩니다. 그다음 구분 지상권은 수목 소유 목적의 구분 지상권은 현정될 수 없다 그죠? 다음은 나머지 똑같아요. 따라서 존속기한은 제한이 없다.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그다음 민법상의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지상권과 전세권이다 그죠? 나머지 민법상의 권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건 없다 그죠? 그다음 5번 지상권은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고 그죠? 지상권을 자유로 양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약정은 뭐예요? 지상권자에게 불량소 효력이 없다 그죠? 강행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질문으로 갑니다. 자, 법정지상권요. 일단 법정지상권 요건 중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일단은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때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려면은
토지와 건물이 뭐요? 동일인에게 속해야 된다 그죠?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이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다 여부의 판단 시기는 언제입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다 그죠? 토지 또는 건물 그죠? 또는 양자 모두의 저당권이 설정이 될 당시에 양자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그때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했다면 그 이후에는 소유자 변동이 있다는 상관없죠. 그 이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한다. 그런데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양자 소유자가 동일할 때 판단 시점 뭐야? 언제를 기준으로요? 매매 등 처분 당시다 그죠? 매매 등. 즉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뭐요? 매매 등 원인 불문이죠. 매매가 됐든 뭐요? 뭐 정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원인 불문하고 그 이후에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건물 철거 등의 특약이 없다면 뭐요? 간섭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가 법정 제약을 취득한다고 하죠. 그래서 양자가 기본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할 건데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이 뭐예요? 저당권 실행을 한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될 당시의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동일할 것.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뭐예요? 매매 등 처분이 있을 당시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죠? 그 이후에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기준 시점을 잡으시고 자 그럼 볼게요. 틀린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 체크하시면 되죠. 당연히 1번 저당권을 기준한다 그죠? 토지의 1번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이미 뭐야? 건물이 완공된 바는 없지만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건물 소유자라는 법정 장관이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즉 건물만 존재하면 족하고 건물이 완공될 필요 없다 그죠? 그다음 보존 등기될 필요 없고 허가받은 건물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2번도 보세요. 키포인트가 뭡니까? 저당권 설정될 당시다 그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있었다면 뭐요? 그 위에 건물이 정개축되었더라도 뭐요? 당연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죠? 다만 법정 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 범위입니다. 자, 근데 반대 표시하시고요. 반대 표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 차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여기 됩니다. 그때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나중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양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신축된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이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죠? 그 당시에는 소유자가 동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물이 철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목적물이 멸실됐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했죠. 근데 그 후에 건물이 신축됐다. 그때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종전대로 공동 저당권자에게 똑같은 순위와 내용의 저당권이 보장이 된 바 없는 하고요. 그 위에 등장한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이해 충돌을 가져오므로 이 경우는 뭐예요? 신축된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우리가 이해했다면 암기상이요. 자, 지금부터 암기로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2번 질문.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그 이후에 건물이 정개축되든지 뭐야? 신축되든지 간에 나중에 신축된 건물에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죠? 다만 그 범위는 구범위입니다. 구건물의 범위. 근데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그 건물이 뭐야? 철거되고 신축한 경우 신축 건물에 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양자를 비교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키포인트를 잡고. 자, 그 다음 4번.
그래서 양자는 모든 시험에 단골 지문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3번 지문이 답이 된 바 없어요. 단골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시험에.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저당권 설정될 당시 보세요.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끝났죠.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에 뭐요? 건물이 축조된 경우 그 건물 소유란 법정장은 성립할 수 없다죠. 없습니다. 일단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건물만 존재했다면 그 건물이 허가받은 건물이 필요 없고 완공된 건물 필요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뭐요? 저당권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반드시 뭐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 그 다음 양자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그 당시에는. 자, 볼게요.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에 동서 건물을 건축한 후 경매가 되었습니다. 자, 경매된 시점을부터 볼게요. 이미 뭐요? 경매가 되기 전에 토지는 뭐요? 공유자로 되어 있죠. 토지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뭐요?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되어 있죠. 이미 경매 이전에 양자는 뭐요? 소유자가 다르다. 그죠? 경매로 인해서 비로소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건물 소유란 법정 재건은 성립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 왜 법정 지상권 인정됩니까? 동일인 소유에 속했는데 뭐요?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죠? 그 다음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매매, 경매 등으로 뭐요?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죠? 그때 자기들끼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이용권의 이용관계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상권 성립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매, 매매 등이 있기 전까지는 뭐예요?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경매, 매매 등으로 인해서 비로소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뭐예요?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죠. 이미 뭐예요? 경매도 되기 전에 토지는 공유로 되고 그죠? 건물은 그 중에 공유자 1의 단독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소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매로 인해서 비록 소유자가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정장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개별 지문은 다 출제될 수 있는 기본 판례 사안들입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일단 뭐요?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했다고 하죠. 이때 토지에 건물만 존재하면 좋겠죠. 그 건물이 허가받은 건물, 보존 등기된 건물, 완공된 건물이 필요 없다고 하죠. 따라서 1번 우리 시험도 떴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뭐요? 이미 건물이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도 성립할 수 있다죠. 토지 위에 건물만 있으면 좋고 뭐요? 그 건물과 토지가 매매 등 처분 당시에는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매매 등의 처분으로 인해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의 건물 철거 등의 특약이 없다면 간섭법에 의한 건물 소유자란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죠. 그래서 건물만 존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여기 보세요. 2번.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그럼 뭐요?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동일했죠. 그런데 건물만을 팔았습니다. 일단 매도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동일한데 매도로 인해서 뭐요?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즉 매수인이 법정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뭐예요?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매도인과 대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뭐예요?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포기한 게 된다고 하죠. 포기한 게 됩니다. 그다음 3번 건물 소유를 위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 법정 지상권이죠.
법률 규정한 지상권 취득이기 때문에 187조죠. 누구에게는 뭐요? 등기 없이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나 이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전당한 제3자에서 누구에게는 뭐요? 법률 규정한 지상권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맞죠? 그죠? 187조. 자, 그 다음 4번.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자는 지상권이라는 적법한 권리에 따라서 대지를 점유 사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에 대한 대지 점유는 정당한 점유이므로 불법 점유가 아니죠. 따라서 불법 점유를 주는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하죠. 적법한 지상권을 가지고 대지를 점유 사용하므로. 자, 그 다음 가압류 동그라미 할게요. 가압류를 한 후 본압류를 거쳐서 뭐요? 강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대항 시점 뭐예요? 가압류 시점으로 대항 시점이 된다고 하죠. 이 부분을 저당권으로 보시면 돼요. 저당권. 그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요건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 여부는 뭐예요? 가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뭐예요? 소유자가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5번까지는 우리 시험에 지문은 묻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듣죠, 그죠? 1번. 건물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 건물이 반드시 허가받은 건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5번 질문으로 갑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지상권은 물건 그죠? 자유로 양도할 수 있죠. 따라서 당사자의 양도금지 특약이 지상권자에게 불량서 뭐요? 강행법규에 반해서 효력이 없다 그죠? 따라서 지상권은 자유로 양도, 그 존속기간 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자유로 임대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 2번 앞에서 1번 할 때도 설명했다 그죠? 즉 지상권도 독립한 물건이고 그 토지에 존재하는 지상 건물 등도 독립한 물건이죠. 따라서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그 부분 아니네요. 이 부분 283조입니다. 283조 적으시고 283조는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뭐요? 토지 임대차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했습니다. 그때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상물이 현존하면 뭐요? 지상권자는 설정자에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말 그대로 계약 갱신 청구는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설정자가 응하지 않으면 뭐요? 지상권자가 일방적으로 설정자를 상대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형성권. 그럼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283조는 강행법규입니다. 다만 한계가 있다고 하죠. 이와 같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의 소멸의 원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죠. 임대차에서는 뭐예요? 임대차의 소멸의 원인이 임차인의 채무 불용으로 인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죠. 예, 똑같습니다. 순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존속기간이죠. 건물 이외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데는 뭐예요? 30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얼핏 하면 틀립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우리 법은 어디에만 제한을 둡니까? 최단기만 제한 두고 있죠. 장기는 제한 안 둡니다. 그러면 공작물은 최단기가 몇 년이요? 5년이죠. 따라서 5년만 넣으면 그 존속기간은 자유로이 자기들이 뭐요? 설정할 수 있다. 30년이 됐든 뭐요? 영구 무한이 됐든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답니다. 5년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5년만 넘으면 그 기간은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 근데 5년은 뭐요?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된다고 하죠. 최단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4번.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지상물을 수거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수거하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 가액을 채워서 일방적으로 매수를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자, 근데 답은 쉽게 떴습니다. 5번이요. 지상권의 경우 당사자는 치료 약정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치료를 지급해야 돼요. 그때 지상권자가 몇 년이요? 2년이다 그죠? 2년. 그런데 지상권자가 치료 연체가 1년간 연체된 상태에서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가 되고 다시 뭐요? 양수인에게도 1년 6개월의 치료가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즉 치료 연체가 양도 전후에 걸친 경우 양수인과 뭐요? 양도인의 치료 연체 합계가 2년이 되면 양수인이 소멸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뭐요? 양수인에 대한 연체액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소멸을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느냐. 기본 판례였죠. 어느 것입니까? 후자다 그죠? 후자. 따라서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이 넘어야만 이를 이유로 합계로는 부족하다고 하죠. 예, 기본 지문.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질문으로 갑니다.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만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보세요.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소유자가 동일했다고 하죠. 예. 토지, 건물 등 모두 누구의 소유입니까? 갑의 소유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건물에만 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죠. 즉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그 후 을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병이 그 건물을 경락받았죠. 그러면 당연히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죠. 그때 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법정지상권까지 취득했다고 하죠. 자,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그죠. 누구에게나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죠. 그죠.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 3번.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일반지상권과 그 성립 요건만 다를 뿐 성립하면 내용 똑같다 그랬죠. 따라서 3번. 이 경우 병은 건물 소유권을 유반체 뭐예요?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그죠. 반대로 그죠. 지상권은 남겨둔 채 뭐예요? 건물의 소유권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틀렸다 그죠. 예. 성립 요건만 다를 뿐 성립하면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일반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법정지상권, 간섭법사의 법정지상권은 유상이다 그죠. 그래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돼요. 이때 지료액은 협의가 없으면 일방에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한다 그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려면 지료액이 결정돼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지료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 안 됐어요. 그때는 얼마를 지급할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상권자인 병이 법정지상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치 않았더라도 뭐요? 자기 책임이 없죠. 그죠? 그때는 토지 소유자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언제부터입니까? 지료액이 결정된 때로부터 뭐요? 2년간 약정된 지료를 지체하는 그때는 소멸 청구서 소멸이 된다. 그죠? 네, 거기까지. 자, 7번으로 갑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05조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누가 취득한다 그러죠?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자, 건물 소유자 그죠? 건물 소유자. 자, 볼게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때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그때 양자 소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건물의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합니다. 그럼 병이 토지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매매로 인해서 뭐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누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느냐 겁니다.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했습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고 하세요? 앞에서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죠. 법정지상권은 누가 취득한다고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누가 건물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전세권자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각종 시험에 다 한 번씩은 출제가 됐어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만 아직까지 안 물었어요. 305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선고인은 여기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밑줄 보시고 전세권자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전세권자는 뭐예요?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자, 누가 취득한다고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항상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건물 소유를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다 그죠? 1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즉 토지는 여러 명의 공유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인이 다른 공자 지분의 가반수로서 건물을 건축했다. 건물은 뭐예요? 단독 소유다 그죠? 이미 양자 소유자가 다릅니다.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이미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니까 틀렸다 그죠? 예. 이 질문 벌써 두 번째 봤죠 그죠? 예. 3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여 대금이 완납이 돼서나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대지에 관해서만 매수인하고 이전 등기가 됐다. 여기까지 밑줄 보시고 그러면 뭐요? 이 상태에서 대지는 누구 겁니까? 매수인 거 그죠? 매수인이 소유자입니다. 대지는 매수인. 근데 아직까지 건물은 뭐요? 이전 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건물은 여전히 누구 소유예요? 매도인 소유다 그죠? 근데 이 경우 매도인이 건물 소유자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느냐? 필요 없다 그죠? 즉 매도인이 이미 팔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건물을 넘겨줄 자이죠. 근데 이 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예.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애초부터 동일인에게 속할 필요는 없고 매매 등으로 뭐요?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에게 속했다면 뭐요? 그 이후에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기 위한 요건 뭐요? 양자 소유자가 동일할 것은 처음부터 뭐야? 애초부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 없고 매매 등이 뭐야? 있기 전에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매매 등으로 해서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면 좋겠다 그죠? 자, 그다음 5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갑으로부터 즉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갑소유다 그죠? 그때 을이 건물만을 매수 그러면 건물은 을의 소유자가 됐다 그죠?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때 건물 소유자 을이 건물 소유를 해서 각각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만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 안 됐다면 뭐요? 당연히 매수인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이익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죠? 예,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지문으로 갑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 지상권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죠. 따라서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그 다음 부합입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이 뭐예요? 부합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그 부합물의 소유권자다 그죠? 그렇지만 타인이 정당한 근원에서 부속한 것은 부합이 되지 않죠. 그래서 2번 지상권자가 토지에 공작물을 부속했다 그죠? 그럼 정당한 근원에서 부속됐기 때문에 부합이 되지 않고 누구의 소유요? 지상권자 소유가 된다 그죠? 자, 그다음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됐다 그죠? 즉 지상권은 물건 자유로 양도할 수가 있다 그죠? 존속 기간 내 그 토지도 타인에게 자유로 임대를 할 수 있고 이에 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283조. 그다음 4번 구분 지상권은 뭐예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서만 설정할 수 있을 뿐, 적게요. 수목 소유 목적에 구분 지상권이 있을 수 없다 그죠? 저 구분 지상권은 지하나 뭐요? 공중의 상하 범위를 지어서 그 일정 범위 내에만 건물 또는 뭐요? 공작물을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을 구분 지상권에 한다고 하죠.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예를 들었죠? 지하철을 예를 들었다고 하죠. 근데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하도 필요하고 뭐요? 공중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분 지상권은 그와 같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서는 의미가 없죠. 그죠? 따라서 수목 소유 목적의 구분 지상권은 성질상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예.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미 이 지문이 한번 떴어요. 따라서 구분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만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두 번째죠.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까지 설정해 준 경우 어디까지는 뭐예요? 저당권이 주고 지상권은 종이다 그죠? 이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동으로 소멸하면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지상권도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그죠? 자 9번 질문으로 갑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자, 국어입니다. 국어 실력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기억 제목. 없었다는 거죠. 즉,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 이미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치 않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즉,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양자가, 소유자가 동의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비로소 소유자가 바뀌게 됩니다. 안 돼요. 처음부터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니은 보세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죠? 소유자가 동일했죠. 그럼 끝났죠. 그죠?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소유자가 통일했다면 그 이후에는 뭐예요? 소유자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죠? 예. 법정장은 성립한다. 자, 그 다음, 이거.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 중이었고, 두 번째다. 그죠? 완공은 안 됐지만 그 건물의 규모 등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루어졌죠. 그죠? 그럼 이미 건물이 존재한다. 그죠? 그러면 법정장은 성립할 수 있죠. 그죠? 성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리얼 두 번째입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축조되고 뭐요?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된 건물이란 법정장은 인정될 수 없다. 그죠?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지금까지 지상권에 관한 어떤 논점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면 9문제가 문제집이 실려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지문들은 대부분 다시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숙지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역권은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시험 만약에 뜬다면 조문 문제가 뜹니다. 조문 문제. 그러면 교과서를 가지신 분들은 교과서를 펴시고 조문을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법조문을 가지신 분들은 292조 이하를 펴시면 됩니다. 자, 292조 부종성이 가장 기본 지문이요. 지역권은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뭐요? 요역지를 위한 권리다 보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법적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를 부종성이란다 보죠. 따라서 292조에 하면 이랑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에서 이전하며, 즉 요역지 소유권이 뭐예요? 양도되면 그에 따라서 지역권도 같이 이전하고,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 권리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인들은 그 약정에 의한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 다음 293조부터 뭐예요? 296조까지는 지역권은 다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물권과 달리 배타적이 아니라 뭐야?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어떤 지역권자의 지역권을 방해치 않는 범위에서 다른 자도 똑같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평화로운 공존적인 권리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지역권의 경우 지역권 성립은 쉽게, 소멸이 어렵게 이와 같은 생각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293조부터 295조 그 조문 이상 그 이하 문제도 아니에요. 자, 그럼 지문을 보면서 뭐요? 조문을 익히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10번부터 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권도 뭐요? 당연히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죠? 다만 모든 지역권이 아니라 계속되고 뭐요? 표현된 지역권이어야 한다 그죠? 그다음 2번 가장 기본 질문이죠.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운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하지 못한다 그죠? 그다음 정답은 3번이죠. 292조죠.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에서 이전한다 그죠? 네, 292조. 정답 3번. 그다음 295조입니다. 지역권 취득은 쉽게 보죠. 그래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뭐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그죠? 취득한다. 그다음 소멸은 어렵게 그죠?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뭐예요? 모든 공자의 효력에 미친다 그죠? 296조. 즉 소멸은 어렵게. 이와 같은 생각에서 지역권의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조문 읽으시면 돼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질문. 지역권은 용익물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죠. 있다. 민법상의 물권 중 시효 소멸되는 것은 뭐예요? 용익물권에 한다 그죠? 용익물권에. 그다음 2번 벌써 두 번째죠. 그죠?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죠. 네, 정답은 바로 1번이고. 그다음 3번. 지역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타인도 뭐예요? 요역지를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치 않는 법에서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평화로운 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역지 소유자도 뭐예요?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치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에서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대가는 뭐예요? 공평상 같이 분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시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요역지 소유권의 상속에서도 뭐예요? 취득될 수도 있다. 그 다음 5번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에서 이전한다 그죠? 이전한다.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싶게요. 1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가장 기본 질문입니다. 지역권은 물건이지만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지는 못한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D가 계속이죠. 한 번도 빠짐없이. 그죠?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죠? 그 다음 지역권은 유상무상 존속기간 제한이 없다. 그죠? 네, 법선 제한 안 둡니다. 유상무상 존속기간 영구무한도 가능합니다. 최단기 최장기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맞죠? 그죠? 즉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뭐야? 지역권도 같이 소유권의 부정해서 이전한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만 틀죠. 그죠? 예, 기억만 틀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